안녕하세요. 다음 뉴스 펀딩 독자 여러분들, 언더캐지닷컴 F77입니다. 이번에 노트4와 노트 엣지 리뷰 많이 감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후원해 주신 분들이나 후원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소중한 관심 감사드리고요. 이번에 노트4 리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오늘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. 일단 첫 번째로 갤럭시 노트4가 유격 문제로 말이 많아가지고 정말로 유격이 문제인가요?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분명히 처음에 초기 생산 물량에 이슈가 있었어요. 삼성의 갤럭시 알파 이후로 이런 식으로 대량 생산하는 건 처음이고,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메탈 테두리를 사용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이게 유격 문제가 있어서 이게 명암도 꽂히고 과자 부스러기도 막 끼고 그랬었는데, 사실 이거는 첫 번째로 삼성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죠. 뭐 유격이 있으면 뭐 초기 생산 물량이라 그랬다, 미안하다, 고치겠다, 뭐 바꿔주겠다 이랬으면 됐는데, 얘네가 무슨 뭐 유격이 없는 게 불량이다, 있는 게 정상이다, 뭐 떨어뜨렸을 때 충격을 보호해야 된다, 뭐 같은 대단한 소리를 해가지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는데, 뭐 삼성 하루 이틀도 아니고. 그런데 뭐 후기 물량에는 분명히 유격이 훨씬 줄어든 모습을 보여요. 유격 없는 거 비정상이라며. 그래서 뭐 사실 초기 품은 모르겠는데 요즘 나오는 물건들은 뭐 사실 유격 가지고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일은 없지 않나 싶어요. 두 번째로 갤럭시 노트 3와 갤럭시 노트 S, 갤럭시 노트 4, S펜의 필압 차이와 기능적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, 사실은 뭐 필압의 차이를 제가 느끼기는, 제가 뭐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, 기능적인 차이로 제가 제일 눈에 띄는 거는 펜의 기능들이 많이 추가됐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펜의 종류가 갤럭시 노트 3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냥 정직하게 펜으로 시작해서 다른 뭐 붓이라든지 연필 같은 걸로 넘어가는데, 노트 4 같은 경우에는 여기 펜도 있고 캘리그래피 펜, 만년필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노트 3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똑같은 펜으로 해볼게요. 필압 감지를 차치하고서라도 뭐 언더 케이지 글씨라고 칩시다. 이렇게 적는다면 노트 4에서 캘리그래피 펜으로는 언더 케이지 이런 식으로 좀 더 폼나는, 이제 좀 더 있어 보이는 표기가 가능하다는 거였죠. 뭐 사실 뭐 그냥 일반적인 메모를 하는 데는 뭐 큰 의미가 없는데, 이런 식으로 좀 기교를 부린다든지 좀 폼나게 써본다든지 하는 점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. 말인즉슨 이것도 소프트 업데이트 좀 해주면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, 글쎄 과연 삼성이 그걸 해줄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죠. 다음으로는 USB 3.0 얘기인데, USB 3.0이 갤럭시 노트 3에서 모바일 기기 최초로 탑재가 다가 노트 4로 오면서 이걸 빼버렸죠. 그랬는데 글쎄 모르겠어요. 이게 뭐 저는 이걸 데이터를 PC에서 잘 그 동영상을 많이 옮기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주로 스트리밍을 하기 때문에. 근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겠지만은 일단 첫 번째는 다 원가 절감이었겠죠, 당연히. 근데 두 번째로는 확실히 USB 3.0이 모바일에서 속도를 뽑아낼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, 사실 크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. 요즘 뭐 이거를 USB로 옮기는 거에 어차피 마이크로 SD 속도 자체도 그렇게 고성능을 쓰지 않는 경우도 많거니와 내장 eMMC도 속도가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큰 의미는 없지 싶은데, 그래도 줬다 뺏는 건 여전히 기분이 나쁜 건 사실이죠. 그리고 다음으로 화면이 큰 노트4에서 QHD 해상도를 실감할 수 있나요? 그리고 QHD 해상도가 탑재됨으로써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, 뭐 사실 해상도가 높아가지고 나쁠 거는 없어요. 나쁠 건 없는데, 이제 거기에 이제 제반 사항들이 있다는 거죠. 일단 첫 번째로 실감이 되나요? 라는 질문은 글쎄 저는 실감이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. 이거는 갤럭시 S5 광대역 LTE에서 마찬가지였고 노트4에서 마찬가지였고, 이 정도 화면이 커진다고 그게 QHD가 실감이 나지는 않아요. 사실 노트4에 들어간 QHD는 그냥 기어 VR을 위해서 넣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뭐 화면이 더 선명해진다든지 더 세밀한 표현이 가능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QHD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꼭 있어야 된다는 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. 장단점이라는 건 사실 그렇겠죠. 장점으로는 화면이 더 세밀해 보일 수 있겠죠. 이렇게 들이대고 보면은 세밀해 보일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기어 VR을 쓸 때는 분명히 이거를 해상도를 또 절반을 나눠서 쓰기 때문에 FHD보다는 훨씬 선명한 화면을 보여주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 VR에서도 여전히 해상도가 낮아 보인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휴대폰 해상도는 지금으로부터도 갈 길이 많아 보여요. 단점은 첫 번째는 역시 배터리겠죠. 첫 번째로는 패널 자체가 배터리를 많이 먹고요. 두 번째로는 해상도가 픽셀 수가 그만큼 많아졌으니까 연산을 많이 해야 되겠죠. 그래서
CPU에서 뭐 CPU가 됐건 GPU가 됐던 픽셀을 많이 뿌려줘야 되니까 연산을 많이 하고 연산을 많이 하니까 배터리를 많이 먹고 배터리를 많이 먹고 발열이 많이 일어나고 뭐 이런 부차적인 문제들이 있겠죠. 다음, 아몰레드가 많이 좋아졌는데 버닝이나 과도한 색감 많이 나아졌나요? 사실 뭐 과도한 색감 같은 거는 갤럭시 노트 3부터 뭐 사실 갤럭시 노트 2부터 색감 제어가 들어간 이후 모델들은 그런 얘기는 거의 없지 싶어요. 그러니까 여기 화면 모드에서 화면을 표준 사진이나 아니면 뭐 영화 화면처럼 아주 색을 죽여버릴 수도 있고 선명한 화면으로 오버를 할 수도 있어요. 그냥 표준 화면이나 전문가 사진을 놓으면 사실 뭐 크게 불만을 가질 만한 색감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. 이건 갤럭시 노트 4도 마찬가지고요. 그리고 갤럭시 노트 4의 색감 같은 게 굉장히 정확해가지고 오히려 뭐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색깔을 내는 디스플레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으니까 뭐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고, 버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 구조상 아몰레드는 픽셀을 태우는 거죠. 픽셀을 태워서 발광을 하면서 색깔을 내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인데, 뭐 삼성도 이제 여러 가지 꼼수를 많이 쓰고 있죠. 뭐 아이콘이 살짝살짝 움직인다든지 여기 상단에 투명바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한 배경화면만 해가지고 그 버닝이 일어나는 걸 방지한다든지. 근데 이번에 UI에서 많이 흰색을 쓴 걸로 봐서 이제 버닝 문제에 대해서 흰색이 제일 버닝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이 자신감이 있다는 반증이지 않을까 싶어요. 뭐 써봐야 알겠죠. 한 1년 넘어야지 이게 예전처럼 상단바에 버닝이 징그럽게 일어나는지 아닌지는 알겠지만 현재로서 뭐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. 하지만 아몰레드 구조상 버닝이 없을 수는 없다. 이건 원론적인 얘기예요. 다음으로 왜 배터리가 하나밖에 안 들어갔을까요? 그러게요. 도대체 무슨 깡으로 이 비싼 기계에 배터리 하나밖에 안 넣었을까요? 뭐 정답은 뻔하죠. 뭐 100만 원 아래로 내놓고 싶은데 뭐를 빼야 될까? 배터리. 그래, 얼마 안 하는 거 비싸게 팔고 있으니까 그걸 빼면 납득이 조금 쉽게 되겠지라는 얄팍한 계산이었겠죠. 굉장히 못돼 먹은 버릇인데 배터리의 수명은 뭐 제가 리뷰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한 3, 4시간, 한 4시간 언저리예요. 화면 표준 시간이고요. 뭐 좋다고 말할 수도 없는 수준의 그냥 평범한 수준의 배터리예요.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배터리 불편한 점은 없나요? 뭐 근데 사실 충전이 빨라요. 충전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그냥 꽂아놓으면은 그냥 꽂아놓고 잠깐 정신 딴 데 쏟고 오면은 금방 70%까지 차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걸로 상쇄가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당연히 두 개 있는 것보다는 불편하겠죠. 자, 거의 다 돼가는데 그 현재 이 시점에서 노트3, 노트4, 노트 엣지 가격과 성능을 고려해 추천을 한다면 사실 노트3 중국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. 노트3 중국 가격이 이제 한 30만원에서 40만원 중반대까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상황에서 쓸 땐 노트3도 충분히 좋죠. 당연히 스냅드래곤 800에 3기가 램이니까. 근데 노트4가 그러니까 사실 감성적으로 개선이 된 게 많이 커요. 그러니까 뭐 QHD라든지 아니면 뭐 스냅드래곤이 800으로 올랐다든지, 엑시노스구나. 엑시노스 성능이 올라갔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. 이뻐요. 옆에 잡히는 테두리가 이제 뭐 크롬이 이렇게 찍혀가지고 벗겨질 일도 없고 이렇게 징그러운 삼겹살 같은 이런 무늬도 없고 훨씬 이뻐요. 그래서 노트3에서 노트4로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뭐 사실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. 노트 엣지는 또 다른 얘기인데 이게 커브 디스플레이에 그만한 추가금을 낼 필요가 있냐는 거는 저는 의문이라고 리뷰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전히 같은 생각이에요.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새 폰을 살 거면 그냥 노트4가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. 뭐 뻔한 얘기지만 그래요. 자, 이 정도로 질문을 제가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. 뭐 사실 이제 제가 리뷰에서 이런 질문들이 필요 없도록 제가 다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게 제일 최고겠지만 그렇지 못했으므로 제가 Q&A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향후 저희 리뷰도 언더케이지.com이나 저희 앱으로 많이 방문해서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. 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개선을 할 것이고 뭐 좋은 점이 있으면 저희도 그 점을 더더욱 강조를 해나갈 것이고요.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뉴스 펀딩에서 찾아뵈서 영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